하게 조명을 밝히는 이분이 바로 이번 의뢰인입니다. 요즘 들어 새삼 빛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아내와 동생 부부를 태우고 내륙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다시 보니 중앙분리대 쪽에 차량 한 대가 보이는데요. 저 차가 역주행하고 있는 건가요? 고라니 사고 나서 차가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80도 회전한 거죠. 이렇게. 아하, 사고가 나서 서 있던 차량이었군요. 그 차가 라이트가 켜져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들어온 라이트 켜는 게 아니고요. 내 차의 불빛에 반사된 건데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그 차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건데요. 이번 사고로 의뢰인 차량 수리비가 700만 원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 처리 잘 되고 있습니까? 받은 차가 가해자라. 내가 가해자 맞대요. 나 법대로 이거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험사에서는 서 있던 차를 달리던 차가 들이받았으니까 들이받은 차가 더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낮이라면 보이니까 저 앞에 차가 서 있는 거 봤으면 피해가지 왜 못 피해갔느냐 그런 측면에서 들이받은 차를 조금 더 잘못했다고 봅니다. 낮에는 앞에 서 있던 차를 40, 뒤에서 들이받은 차를 60으로 봅니다. 근데 밤에는 그게 아니죠. 대법원에서는 밤에 비상등도 켜지 않고 주변에 가로등도 없고 그럴 때 고장나 서 있는 차를 들이받았을 때 들이받은 차보다는 거기에 서 있던 차가 더 잘못했다.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피할 수가 이번 없죠. 사고는 서 있던 차 60, 들이받은 차 40입니다. 하던 일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의뢰인을 찾아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실증나서 안전 몇 달만 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밤새 근무하고 지친 몸으로 퇴근 중이었던 의뢰인. 그런데 부딪히고 또 앞에 있는 차 세 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차로를 주행 중이던 택시가 갑자기 대각선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의뢰인 차와 부딪히고요. 또 의뢰인 차가 밀리면서 앞에 있던 화물차를 부딪힌 건데요. 차도 3년밖에 안 탄 건 너무 아깝고 차도 폐차시켰어요. 우리는 100대를 따지는데 거기서는 뭐 80대 20이라고 그 보험회사 20은 이해가 안 가네요. 의뢰인에게 20% 잘못이 있다고요? 정상적으로 가다가 대각선으로 들어오는 차가 부딪혔는데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의 잘못 20% 왜 잘못이라고 그러던가요? 방어운전 저거라고. 아이고. 방어운전은 불가항력의 방어운전이 되지. 저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게 어떻게 얼마 전에 방어하죠? 비슷한 사고 영상을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4차로를 진행하던 차 한 대가 계속 차로 변경을 해오고 있죠. 그러다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90대 10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앞차가 깜빡이를 켰고요. 예. 그러면서 대각선이 완만하게 들어왔죠. 예. 그렇다 그러면 보였어요. 오른쪽에 차가 깜빡이 켜고 들어오네. 저 차 계속 들어오네. 거기에 대해 대비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90대 10이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신 영상 보세요. 택시가 깜빡이 안 켰죠? 그리고 대각선으로 완만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유턴한 듯이 급하게 들어왔죠. 저런 상황에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예상키도 어려웠었고 또 피할 수도 없었던 사고이기 때문에 100대 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번 의뢰인 갑자기 트렁크에서 펑크나 타이어를 꺼냅니다. 그 파여진 곳을 주행하면서 그 충격이 어떤 사고인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아내와 함께 음식점에 가기 위해 휴게소에 들어가는 길이었는데요. 아이고, 뭐 있었어요. 사고 난 것 같죠? 사고 난 곳에 배수구가 있었는데요. 의뢰인의 사고가 있고 나서야 안전봉을 세워 지금은 우영구간임이 표시돼 있습니다. 설방이 밑으로 푹 꺼져 있네요. 그 땅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주유소 측에 따졌다고 그러는데요. 네. 멀쩡한 땅을 왜 밟아서 타이어 펑크가 났냐고, 그걸 왜 자기한테 따지냐고. 땅이 멀쩡하지 않았는데요. 멀쩡한 곳이었으면 사고가 안 났겠죠. 저 철망 밑으로 푹 꺼져서 거기에 바퀴가 빠진 건데, 자, 이번 사고가 만약 밤에 일어났더라면 밤에는 더 잘 안 보였겠죠. 예. 밤에 이런 사고 일어났으면 주유소 측에서 70% 정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낮에는 밤보단 잘 보입니다. 이번 사고는 낮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50대 50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바로 이곳에서 사고가 났는데 블랙박스가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뻔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에서 주장한 것은 제가 좌측 깜빡이도 켜지 않고 교차로에서 그냥 정차를 하고 있어서 안 가는 줄 알고 자기는 그냥 진행을 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
답답한 마음에 사고 현장을 다시 찾은 의뢰인. 그곳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줄 단서를 찾았다는데요. 아하, 사고 현장 근처에 CCTV가 있었네요. 의뢰인은 CCTV 주인의 허락을 받아 처음으로 사건의 전말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 주행하다가 왼쪽 깜빡이를 켜고 왼쪽으로 좌회전해 들어가려는데 뒷차가 추월하면서 부딪힌 거군요. 좌회전 할 수 있는데요. 중앙선이 끊어져 있습니다. 깜빡이 켜고 정상적으로 좌회전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저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만 살펴보면 되죠. 내 뒤에서 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나를 추월해 가는 것까지 거기에 대비할 의무는 없죠. 이번 사고는 중앙선을 넘어서 앞차를 그러게요. 무리하게 네. 추월하려던 그 트럭에게 100% 잘못이죠. 100대 0입니다. 출근 중이던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학생 보세요. 예. 아이고, 갑자기 넘어가서 택시랑 붙였는데요. 인도에다가 주차를 했잖아요. 사람 다니는 인도. 마침 그 학생이 지나가는데 그 운전자가 문을 열면서 차도에 가고 있는 학생을 친 거죠. 그러면서 그 앞에 택시 앞쪽에서 아유, 친 거 큰일 날 같고. 뻔했네요. 학생이 많이 다친 것 같지는 않았다면서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 보실 때 이럴 때 과실 비율은 몇 대 몇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자전거가 차도로 다니면 안 되잖아요. 혹시 불법이면 차도로 다녀도 됩니다. 학생이 한 이 정도 잘못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자전거는 차입니다. 차는 차도로 가야 되죠. 자전거가 인도, 보도로 가는 것은 그게 잘못입니다. 자전거는 원래 그렇게 가는 건데요. 우선 저 트럭이 보도 위에 올라올 수도 없는데 거기서 갑자기 문이 열릴 것을 예상할 수 없죠. 이번 사고는 트럭이 100% 잘못한 사고입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에 대해 과실 비율이 몇 대 몇인지 궁금하십니까? SBS에 제보해 주십시오. 저희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